주식은 도박과 마찬가지로 운이 많이 따라야 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실력도 필요하죠. 좋은 회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지만 저평가된 혹은 성장성이 큰 좋은 회사를 찾는 건 어렵습니다. 주식의 목적은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 것인데 저평가는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회사야 구글, 애플, 아마존을 사면 되는데 그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좋은 회사이고 미래도 밝지만 저렴한 가격인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제가 코로나가 한창인 4월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익스피디아 주식을 샀을 때 목표가로 메리어트는 115불에서 120불까지 들고 있을 거라고 했고 익스피디아는 코로나 전까지 매년 매출과 수익 등 현금 흐름이 성장하는 회사라 계속 들고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당시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기승을 부릴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미 대선을 앞두고 현금 확보를 위해 이 두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익스피디아의 현재 주가가 코로나 이전인 1년 전 가격보다 높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6년부터 순수익이 매년 19% 정도 꾸준히 성장했고 라이벌들의 타격이 있고 백신 뉴스로 인해 재정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승의 주 요인이었습니다. 주가는 미래를 방영한다고 해도 예약률이 작년보다 65%나 줄었고 실적은 54%나 감소했으며 주요 사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심지어 올 한 해에만 장기 부채가 작년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호텔 쪽 예약은 많이 회복 중이지만 항공여행 같은 경우 작년에 50% 미만 수준이고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언제 이전 수준으로 개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무리 지난 5년 동안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지금 가격은 조금 놀라운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가격에 사지는 않겠지만 실제 주가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주식의 신이 와도 모를 겁니다.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장 힘든 곳은 신생 바이오나 기술주라는 말이 있는데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는 그전 주가를 참고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신생업체들은 당장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가 가치가 앞으로 성장성과 미래 가치 기준으로 저렴한 건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지켜와보던 도크사인 같은 경우 지켜보고는 있었지만 사려고 지켜봤던 게 아니라 약간 뭐지 하고 재미로 지켜봤습니다. 종이와 잉크의 필요성을 제거한다는 전자서명 아이디어나 사업성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도크의 미래 확장성보다 시총이 너무 높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IT 기업이긴 하지만 회사 규모나 가진 자산이 비교적 큰 다른 회사들과 단순 비교해서 전자서명인데 이렇게 시총이 높다고?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표적인 언택트 수혜주로 뜨면서 더 늦기 전에 지금이다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수익을 보고 팔긴 했지만 제가 오래 들고 있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컨택트 주식 해지용으로 산 것도 있고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지 몰랐던 것도 있지만 회사의 미래의 가치성이 당장 투자자의 기대치에 부응하려면 실적 등이 어느 정도 받쳐주거나 주가가 싸다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둘 다 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계속 오르는데 올라도 왜 오르는지 몰라서 불안한 그런 주식이었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결과론이다 보니 그게 운이든 저평가든 시기가 좋았든 돈 버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회사 시총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가 고평가든 저평가든 주가가 높은 회사가 1등이죠. 주식 유튜버나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이 설득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결과가 좋아야죠. 어쩌면 세상에 공정한 가치 주식이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주식 애널리스트는 정확한 분석가라기보다 그냥 마케팅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술주의 가치는 우리가 흔히 좋은 주식을 고르는데 판단 지표가 되는 수치인 주가 수익 비율 PER과 크게 상관없고 바이오나 기술주처럼 앞으로 더욱 성장할 기업 등의 판단할 때 사용하는 주가 이익 증가 비율 PEG 즉 PER을 EPS 증가율로 나눈 값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PEG가 낮다는 건 비교적 성장성이 높으면서 주가는 싼 편이란 의미이기도 하지만 도크같이 잘 나가는 기술주들은 이런 지표들을 다 무시하죠. 그런 면에서 지표는 참고 자료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수요가 있는가이고 매년 성장하는 매출과 사용자 증가가 가장 좋은 참고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IPO 되고 첫 실적이 좋지 않은 아멜을 벌써 포기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물론 아멜이 넥스트 도크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수많은 신생 기술업체들이 비슷한 길을 걷다가 망했습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텔라닥이나 우버 같은 회사 등도 IPO하고 초기에는 예상 성장률 대비 주가가 너무 고평가라고 하락을 맛보았습니다. 도크는 단순 디지털 사인을 떠나서 원격 공증, 지능형 문서 검토, 신원 확인, 계약 분석 등의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업계 2인 어도비의 어도비 사인과 3위 드랍박스의 헬로 사인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1위를 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매출 증가가 43%를 넘었고 앞으로 원격 작업으로 디지털 서명 문서 및 계약 관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나라가 디지털화할수록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볼 것입니다.
것이고 클라우드 사업도 커질 겁니다. 현재 고객 기관 중 글로벌 상위 20개 제약회사 중 18개, 글로벌 상위 15개 금융회사 중 10개, 그리고 상위 10개 글로벌 기업 회사 중 7개가 사용 중이며 수억 명의 사용자와 75만 명 이상의 유료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신 뉴스가 나오고 언택트 주들이 동반 하락했을 때 185불에 걸어놨던 매수가 체결되지 못해서 아깝게 다시 사지는 못했지만 토크나 아멜이나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수혜주를 떠나서 이런 플랫폼 공급 사업은 거부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컨설팅 회사들의 연구에 따르면 원격 의료는 2025년까지 7배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5년 평균 38.2%의 성장률입니다. 단지 아멜은 현재 주가가 미래 매출이나 성장성 예상보다 상당히 비싼 편이고 곧 IPO 라웃 기간이 끝나면 주가가 20%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다음 물타기는 제가 첫 영상에서 들어갈 만한 가격이라고 했던 18불 정도 왔을 때 할 생각입니다. 도쿠의 경우 지금 가격이 기회인지 앞으로 폭락을 위한 빌드업인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백신이 출시되고 한 번 더 떨어질 시기가 온다면 들어갈 만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회사들은 미래를 위해 구축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단기 이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에 들어간다는 건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포트폴리오에 10% 이상 비중으로 소유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면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처럼 저평가에 좋은 회사를 장기 투자할 수 있다면 질 수 없는 게임이 주식입니다. 물론 그런 회사를 찾아도 본인이 장기 투자를 할 능력이 되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요. 주식글을 보다 보면 몇 층에 물려있는데 구조대가 오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을 타고 타다 대주주가 되신 분들이 아니고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냥 방치해도 되는 금액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중요한 돈이었다면 벌써 손절을 쳤어야 맞을 겁니다. 개미는 운 없이 절대 바닥을 못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들만큼 정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슈퍼컴퓨터를 돌리거나 알고리즘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바닥 근처라도 잡으려면 분산 투자를 해서 물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엄청 높은 층에 물려있다는 건 그만큼 그 주식에 대한 정보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못 걸고 있는 겁니다. 주식이든 사업이든 리턴을 기대하는 어떤 투자든 리스크를 안고 질러야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운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게 주식이지만 코로나만 봐도 코로나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인버스를 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기간 주식시장을 예상하는 건 주식의 신이 와도 불가능한 일이고 개미들은 대응이고 투자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를 잘하는 게 실력입니다. 그 실력은 보통 비싼 수업료가 드는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 잘 판단하고 들어갔어도 그곳이 머리 꼭대기일 수도 있고 어깨일 수도 발목일 수도 있는데 그 뒤 진행 상황을 보면서 더 리스크를 걸어서 물을 탈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할 건지 확실히 마음을 정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물려있다면 본전이 오더라도 탈출했다는 식으로 바로 팔고 나갑니다. 리스크는 지기 싫고 공부하는 건 더 귀찮고 근데 돈은 많이 벌고 싶다면 운이 좋아야 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